어제 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지난 1999년 미국 라이퍼즈 6월호에는 파키스탄의 12세 소년이 나이키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사진이 게재됐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줘야 할 축구공이 제3국의 가난한 아동노동을 착취해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주가 폭락과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나이키는 노동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권에 대한 공급망 정책을 도입하고 점검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인권 실사 및 인권 경영 내재화 수준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대한변협이 발표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2곳을 기업 인권 벤치마크를 활용하여 평가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6개 기업이 지표 달성률 5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인권 실사를 비롯한 인권 경영 체계 구축 및 정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은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인권과 환경 존중에 대한 책임을 법률로 명심하고 있습니다. EU 등의 실사 지침을 고려해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500명, 매출액 2천억 이상 기업으로 정하고 기업의 대응 능력을 고려해서 중소기업은 일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인권 환경 실사 대상 기업 활동을 자신의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 활동까지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기업이 인권환경 실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환경 실사 관련 지침과 정보 공개 표준을 마련하고 컨설팅,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법안은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을 갖춘 기업들이 국가와 개인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과 다각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기업들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규범화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확고한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기업이 인권과 환경을 존중할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인권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자신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바로 그 영향력을 활용하여 침해를 예방, 제거 또는 완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업 활동이 전 세계적 공급망을 동원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활동으로 인한 영향의 규명은 공급망 전체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공급망 실사의 핵심입니다. 인권 환경 실사를 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그러나 인권 환경 실사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관할권 내 기업의 국내외 사업 활동을 통한 인권 침해를 방지할 국제인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유엔 자유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유엔 인권기구는 한국 정부에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를 법제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왔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권환경 실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함으로써 신용만 내거나 오히려 하청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화이트워싱을 방지하고 인권환경 존중 책임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과 환경 침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과정에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또는 환경 침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일반 시민, 지역주민,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상소통과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인권 환경 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기업 활동으로 인한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식탁에 오르는 음식, 들고 있는 휴대폰, 우리의 집을 데워주거나 식혀주는 연료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비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들이 기업들이 국내의 공급망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가 일어났고 어떠한 환경 파괴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기업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임 또한 분명합니다. 세계 경제에서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한국 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 환경 침해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내 대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하청 공장에서 심각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거나 한국 기업이 원재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파괴하거나 현지 주민의 생계와 건강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의 자금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기업가 인권 네트워크는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인권 환경 침해의 가해자가 되지 않고 커진 영향력만큼 책임지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발의된 기업가 인권 환경 보호법이 기업의 인권 환경 침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속노조는 기업 인권 환경 실사법이 발의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21대 대선 질의에서 금속노조는 최상위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서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공급망의 인권 존중을 의무로 책임 강화에 찬성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이어서 6월 1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성식품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함께 구성한 양대 노총 제조연대가 기업의 공급망 인권 책임 강화를 공동 요구하는 6대 핵심 의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같은 날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지회 수석 부지회장 동지가 공장 옥상에서 30도가 넘는 날씨에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524일째 달하는 날입니다. 핵심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일본 니토 덴코의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한국 고객사에 계속 납품하기 위해 니토 덴코 팽텍 공장의 생산 물량을 이전하였습니다. 노동인권 부정적 영향의 사정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구미 지역의 사회 노동자에게 고통 저가와 고통 저가 형태의 철수를 하고 여성 노동자 한 몸으로 저항하고 고용 승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니토 덴코의 결정으로 7명의 조합원은 고용 승계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미 물량을 이전받은 팽텍 공장은 156명을 추가 채용한 상황입니다. OECD 투자위원회도 인권 실사의 핵심적인 요소가 실사 각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꼽히는데 피해를 바로잡기에 우선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영향받는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가 부재한 우리나라 법체계의 니토 덴코의 결정에 따른 공급망 노동자 피해에 대한 고용 승계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가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국제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무려 94%가 공급망에서는 숨겨진 노동자로 경제적 사용자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미국 수출행 수천 대의 차량의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로 해당 부품 교체까지 미국 시장에 진입 못하여 원청의 공급망에 노동인권 침해가 계속 눈 감고 있는 방식의 관리가 인권 환경에도 경제 대책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1년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지도 원칙, 2011년과 2023년에 개정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그리고 1977년 제정되고 2017년 2022년 갱신된 국제노동기구 다국적 기업과 사회적 정책에 관한 3자 원칙서는
등 국제규범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이러한 국제규범이 국내의 규제 프레임워크로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을 필두로 각종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인근 기후 관련 공급망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자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금속 노조와 관련되어 있는 유수의 많은 기업이 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국내에서 진행된 노동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이 점차 더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10에 걸맞는 한국 기업답게 국제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노조는 인근 실사 관련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은 오늘 정태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법 입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재무 성과로만 평가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정보의 전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에서는 재무 성과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논란이 되는 부정적인 비재무적 이슈가 생긴다면 해당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라도 인권 환경 보호는 재무적 성과 이상으로 중대한 그리고 필수적인 경영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탄소 국경세나 EU 공급망 실사 지침 그리고 세계 각국의 ESG 공시 의무나 또 미 증권거래소의 기후 공시 의무화 등의 세계적인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인식에 더불어 불편한 규제점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내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ESG 경영에 대한 뒤처진 인식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의 국내 기업 그리고 그 공급망에 연계된 중소기업들까지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ESG 경영을 주창하는 유수의 국내 기업들마저 부적절한 평가 기준이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등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태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법은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보이시겠지만 크게 보면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그런 법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내세운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 제정 공약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입법 발의를 환영함과 동시에 또 조속한 법안 처리 및 시행을 기대하고 또 한국노총은 기업의 지속과 발전 그리고 노동 존중을 위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크게 보면은 요새 이제 ESG 경영이 그야말로 어떤 필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흐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2023년에 이미 이 법이 발의됐다가 21대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가 못 됐는데요.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기업과 인권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리스크가 관리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기업의 신뢰 또 명성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환경 실사는 기업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공동 주최하는 저와 기업가 인권 네트워크 또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22대 국회에서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국회와 시민사회는 아시아 최초로 역사적인 기업의 인권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한국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 기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꼭 필요했던 이 법은 안타깝게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2년이 다 되어가는 2025년 6월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년 12월 3일 바로 이곳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 한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마음으로 이 위험에 맞서왔고 결국 우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외교 무대가 캐나다에서 6월 15일부터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G7 회의에서 다뤄진 단골 주제가 바로 인권 환경 실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유엔과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이 그 경제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게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까지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의무화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지정학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기업도 인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며 ESG 경영으로 대표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은 확고하다. 인권환경 실사를 법률로 의무화하자는 흐름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 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시행한다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의류산업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적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클린클로스 캠페인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책임 경영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법은 무엇보다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이 법이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힌 것은 기업들이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실사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 될 때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 위함인 것이다.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빛을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한국 기업이 활동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법을 발의한다. 이제는 한국이 공급망에서도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세계의 모범으로 나아갈 때이다. 아시아 최초로 발의된 이 법안이 곧 전 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